새벽에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깨서 똥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불을 딱 열었는데 애가 온몸에 똥칠을 하고 손가락을 빨고 있는 거예요. 입을 딱 벌렸는데 똥이 한가득 들어있는데 이걸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김종욱 엄마 60대 김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정하율 아빠 정진 30대 후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노호영 엄마 60대 최은경입니다. 저희 아기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줄까 노력하다가 사운드북을 사줬는데 여기 나오는 소리를 자기가 기억했다가 저희한테 말해주는 걸로 그렇게 언어 치료를 대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이한테 아빠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여기 나오는 아빠 소리를 듣고 모방해서 따라하는 걸로 대신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용하는 기저귀 때문에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가 필요한 기저귀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저귀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중증 중복 내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평생 저희 아이들은 기저귀를 사용해야 됩니다.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이 보조기가 없이는 재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 보조기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울기 시작해서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 수술하고 거의 한 45일 만에 퇴원했는데 이제 셋째 아이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6개월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뒤집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자. 좌뇌 소뇌 손상을 너무 심하게 입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 그러면서 이제 재활의학과로 이제 이관을 시켜주는데 그때 제 머리 색깔이 이 색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말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눈물만 났어요. 맨 처음에는 열심히 치료를 하면 낫겠지 싶어가지고 한 5살까지 장애 등록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장애 등록도 안 하고 오랜 시간 제가 그걸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하율이는 얼마 안 됐거든요. 3년밖에 안 됐는데 38개월에 진단을 받았고 돌 때까지는 정상 발달로 나왔었어요. 근데 13개월, 14개월 지나갈수록 애가 조금씩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검사 결과에 심화 권고가 뜬 거예요. 저희도 지방이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오진을 했죠. 아무 이상 없으니까 데리고 가라. 자폐들 몇천 명을 봤는데 얘 아무것도 아니니까 데리고 가라. 정 걱정되면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언어 치료라도 좀 해라. 이제 부모가 느끼기엔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얘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래서 예약하고 선생님 만났는데 처음에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폐 맞다고. 자폐 1급 나왔고요. 언어장애 1급 나왔고 이제 부모님도 얘기하시고 장모님, 장인어른 뭐 저한테 하셨던 얘기는 다 똑같았어요. 왜 멀쩡한 애를 장애인을 만들려고 하냐. 지금도 그 얘기가 제 가슴속에 있어요. 제가 제 아이를 장애인을 만든 게 아닐까. 또 저희 아이는 달수를 잘 안 채우고 조금 빨리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조금 문제가 좀 많았었죠. 저는 출산할 때 고열이 좀 많이 났거든요. 고열이 나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열이 아이한테 그대로 저는 출산할 때부터 뭔가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한 7개월 돼서 이 병명을 알게 됐죠. 대학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집중 치료를 하다가 뇌에 손상을 입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운동신경에 조금 손상을 입었다. 한 1년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3살 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그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본인 허리는 거의 기역자로 꺾이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땐 너무 그냥 안타까운 그런 분인데 오히려 저를 보면서 계속 뜨뜨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게 막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 맞아.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적은 사람도 있고 아버님처럼 머리 믿은 사람도 있고 머리 믿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다양성을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장애가 좀 불편하구나. 근데 장애에 대해서는 그냥 돌아보면서까지 고개까지 돌리면서까지 계속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쫓아가서 정말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어떤 때는 진짜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비장애인이었으면 싸움 났을 거예요. 싸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많이 그래요. 너무 많이 쳐다보고. 그거 많이 당했죠.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하고 둘이 같이 가는데 어린아이가 저 형은 왜 저런 걸 타고 다녀 그랬더니 그 엄마 하는 말이 엄마 말 안 듣고 차 조심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전 장애인이 아닌데도 많이 들었어요. 공부 안 하면 아저씨처럼 대머리 된다.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병원에서 추천해 준 게 아기를 데리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해라. 그래서 아기 데리고 캠핑을 다녔어요. 거의 매주 2박 3일씩 거의 1년 넘게 다녔는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캠핑장 갔을 때 하율이가 진짜 각성이 심했었어요. 텐드럼도 심했고 각성도 심했고 정말 안 좋았던 게 이식증이랑 거식증이 같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에 넣고 거식증까지 있어서 다 개워내고 캠핑장이니까 팥애석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입에서 이렇게 물고 뛰었나 봐요. 그때 마스크도 안 쓸 때여서 팥애석을 이렇게 가득 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애가 각성이 오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방방을 따는데 애기들은 무섭잖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소리가 막 들리길래 제가 막 뛰어갔는데 어떤 엄마가 와서 아이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진짜 딱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장애인을 데리고 캠핑장에 와서 우리를 뭐 불편하게 하느냐. 집에나 있지. 첫날에 그 얘기를 듣고 2박 3일을 예약해서 텐트 안에서 문 닫아놓고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저희. 저는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는 열심히 치료하면 날 것 같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치료 다녔던 부분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거의 뭐 이제 방치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갈등 아닌 갈등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누구나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기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아기가 화를 돋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죠. 네, 화를 돋굴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내려놓기까지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어쨌든 6살인데 지능 지수는 없다 생각할 정도가 되고 인지 기능은 11개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기한테 시키는 것들은 그 나이 또래 애들이 할 법한 것들을 시키니까 하율이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이제 제가 뭐 짜증을 내고 큰 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아직 멀었구나. 내가 그때 그 병원을 안 갔으면 내가 그때 다른 행동을 했었으면 저 똑같아요. 이 시간에 그 되돌림을 자꾸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다 내 잘못 같고 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책을 많이 하고. 허리 아파. 바꾸시죠. 저랑 자리 바꾸시죠. 미안함은 항상 많죠. 그러는데 우리는 더더욱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로서는 더 많이 상처를 주게 돼요. 이제 속상할 때 서로 소통이 되니까 또 그게 가능하구나. 해서는 안 될 이야기. 말로써 이렇게 좀 언어 폭력을 좀 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돌아서서 후회를 많이 하죠.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하율이 발바닥을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진짜 미친놈처럼 때린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조그만 아기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때렸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잘못한 건 줄 알았어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식증이랑 거식증이 같이 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대요. 식분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자기 변을 먹는 거죠. 처음 봤을 때 진짜 진짜 그러셨겠다. 아.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랑 저희 애기랑 밖에서 잤거든요. 새벽에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깨서 똥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거지? 하율이 똥 쌌나 보다. 기저귀 갈아야지. 그러면서 이불을 딱 열었는데 이불 안에 진짜 똥이 다 발려져 있고 애가 온몸에 똥칠을 하고 손가락을 빨고 있는 거예요. 하율아 일로 와봐. 입 벌려봐. 입을 딱 벌렸는데 똥이 한가득 들어있는데 이걸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와이프가 깨면 안 돼. 와이프가 이걸 보면 기절할 거야. 라는 생각에 아이랑 이불 다 같이 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한참 울었어요. 진짜 손바닥으로 발바닥에 막 때렸어요. 애를. 미쳤냐고. 본인 스스로가 그게 더러운 건지 모르는 거죠. 네. 미안하죠. 항상 더 잘해주고 싶긴 한데 그렇지 못할 한 게 좀 미안하고. 일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활동지원 선생님하고 하루 종일 아이가 같이 집에 이제 있는 거죠. TV만 보면서.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똑같이 27살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젊은 친구들하고 그런 공간에서 있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의 편의에 의해서 그 활동지원사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한테 그게 너무 미안해. 말로만 맨날 너무 미안해. 그러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은 아이한테 좀 필요한 시간을 같이 하지 않을까. 딱 한마디로 딱 나올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불안하죠. 답이 없죠. 사회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편견 그런 것들이 변해야지만 사회의 제도 안에서 저희 아이들이 같이 어울러서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걸 지금 생각하면은 답이 없으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하거든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 숙제예요, 숙제. 밥 같은 거는 혼자서 해 먹을 수도 없고 차려 먹을 수도 없고. 저는 딱 그거 하나 줄 것 같아요. 숙연인. 그러니까 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율이한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온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숙연인. 종욱이한테는 좋은 배우자가 부럽다. 그건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저희 아이는 언어 장애가 중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진짜 바뀌는 거 외에는 얘는 혼자서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제 형제가 있으니까 형들이 좀 가까이는 살아야 돼. 이제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그게 숙연인이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 요구하다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휴지 좀 주세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되게 웃기게 나오겠다. 태머리 아저씨 우는 거 보니까.